안녕하세요. 엑셀의 조합 편막입니다. 자, 진행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집을 사거나 팔거나 또는 뭐 전 월세를 구하거나 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있죠. 복비라고 흔히 말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이 복비, 중개 수수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되는지에 대해서 엑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흔히 부동산에 가서 중개 수수료 복비를 주는 경우는 크게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가 주택을 사거나 팔거나 뭐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임대차, 그죠? 전세나 월세를 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피스텔은 따로 계산을 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고 전월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 아니면 뭘까요? 상가나 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흔하지 않은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파일에는 자료를 넣어놨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그 내용은 빼고 오늘 대표적인 경우 주택의 매매 교환 그리고 임대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엑셀로 했을 때, 엑셀에서 어떤 함수를 적용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계산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지, 복잡하게 중개 수수료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바라고요. 자, 엑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일단 자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산할 때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계산하는데 일단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면 수수료가 계산되도록 수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오는 게 어떤 요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래 금액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수수료를 계산하시오. 이런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 요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라는 것이 있어요. 현재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매매 교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받고, 그죠? 임대차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금액이 얼마부터 얼마 이상부터 얼마 미만까지를 계산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요율을 몇 프로까지 받고,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지 마시오.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5천만 원 미만, 즉 4,999만 9,999원까지는 요율을 0.65를 받고 상한선입니다. 또 이 계산한 금액이 25만 원을 초과하면 25만 원까지만 받으시오. 요게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경우는 자, 이게 뭐죠? 2억 미만 1억 9,999만 9,999원까지는 0.5의 요율을 적용하되 그 계산된 금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80만 원까지만 복비를 받으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한도액인데 딱 요 두 가지 경우만 적용되고요. 2억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그때는 상한 요율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만 가지고 복비 계산, 중개 수수료 계산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9억 이상은 협의 결정이라고 돼 있죠. 요즘 서울 9억 이상 되는 집들이 서울 가면은 9억 이상이 대부분 9억 넘죠. 강남 가면 뭐
10억대, 그죠? 20억대 하기 때문에 9억 이상이 대부분 넘습니다. 9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상한요율이 0.9%인데, 뭐의 0.9%? 거래 금액의 0.9%인데, 이거는 이제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중개사무소와 그 의뢰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이 4,500인데, 뭐 제가 이제 일단 임의로 넣은 금액입니다. 4,500인데 중개 수수료가 얼마냐?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선택을 하고, 여기 어떤 수식이 작성되어 있는 거 볼까요? 보시면 요게 수식인데, 이 수식을 이쪽에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시면 부유류값 함수, 그죠? 부유류값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요건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어떻게 하냐면 4,500에 이 금액이, 자, 이 금액이 이 범위에서, 여기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입니다. 자, 이 테이블 자, 가만히 보시면,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이거고요. 그죠? 0원부터 요거까지. 근데 미만이라고 제가 표시했잖아요. 근데 미만하고 이상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한번, 개념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뭐 아시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0 이상이면 1000이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1000 이상. 이상은 포함해요. 1000 미만은 뺍니다. 그러니까 1000 미만하면 999가 되는 거고요. 1000 이상하면 1000을 포함하니까 1000이 들어가요. 그죠? 1000 이하도 1000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상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고요.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다시 볼게요. 미만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5,000 그 미만이에요. 5,000 미만. 근데 숫자만 제가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5,000 미만. 정확히 숫자를 표시하면 4,999만 9,999까지가 5,000 미만. 요거는 2억 미만. 그죠? 요거는 얼마죠? 6억 미만. 요 녀석은 9억 미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미만 넣고 이렇게 여기다 5,000을 넣으면 헷갈리실까봐 딱 정확한 금액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상이니까 좀 더 뭐 정확하게 하신다면 한다면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정확히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미만이라는 걸 빼고요. 부터까지가 어떨까요? 부터까지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까 모르겠네. 자, 0원부터 4,999만 9,995원까지는 0.6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근데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만, 이상, 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자, 이상까지 또는 미만이면 5,000, 2억 이하, 2억, 그러니까 5,000 이하, 2억 이하, 6억 이하, 9억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을 지우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거래 금액. 자, 일단 V류 값으로 요율을 찾아야 됩니다. 요율. 자, V류 값. 자, 찾을 값은 뭐죠? 여기 이 금액이죠. 현재는 4,500으로 제가 넣었지만 이 금액을 찾을 겁니다. 자, 어디에서? 자, 이 테이블에서 찾을 거예요. 그죠? 테이블 찾는데 테이블에서 원하는 건 뭐죠? 요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요율이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럼 컬럼이 세 번째. 자, 그 다음 뭐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범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죠? 요율을 곱하면, 아니, 거래 금액을 곱하면 수수료가 나오겠죠. 거래 금액은 어디? C의 4셀 이 녀석이죠. 이걸 곱하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V루가. 자, 요 금액에서 요 테이블에서 자, 요율을 구하는데 세 번째 컬럼 추를 넣었어요. 추를 넣은 이유가 이해가 되시면 뭐 나머지 부분 애로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 잘 좀 보세요. 자, 추를 넣는 이유가 보시면 이 여기 있는 금액, 제가 예제로 넣은 4,500이라는 숫자를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추의 경우에는 4,500이 없으면 4,500보다 작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냐, 그걸 찾아서 돌려다오, 리턴해라, 보여달라. 근데 4,500보다 작은 숫자가 없죠. 이거 0이잖아요. 그죠? 이 0 맞죠? 왜냐면 4,500, 이게 5,000이니까 0이잖아요. 0이 갖고 있는 요율은 뭐죠? 0.6%. 여기 있잖아요. 0.6% 이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수식이 요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수식이나 여기 있는 수식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요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잡아 놓은 건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숫자 한번 고쳐볼까요? 그러면은 자, 5,100 맞나요? 5,100. 5,100. 자, 5,100은 요율이 어떻게 됐죠? 5,100 0.005, 0.5가 나왔어요. 5,100이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면 5,100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뭐죠? 5,000이죠. 5,100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5,000. 5,000의 세 번째 열은 0.5. 그죠? 0.5%. 그냥 그 표시하면 0.005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그럼 딴 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억 2천. 요율이 0.004, 0.4%죠. 자, 2억 2천. 2억 2천은 찾아보면 없죠. 6억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근데 2억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습니다. 이거의 세 번째 뭐가 있죠? 0.4. 0.4% 요율이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추루를 쓴 이유는 이런 숫자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자, 금액 요율을 찾았으면 요율에다가 거래 금액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이 있는 셀을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 중개 수수료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수료 계산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린 취지는 그거예요. 이런 숫자 데이터 표에서 이 금액을 찾는 요 방법은 추르라고 하는 이 옵션, 추르라고 하는 옵션을 쓴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중개 수수료. 사실 이게 좀 잘 접하지 않거나 안 했거나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중개 수수료도 관심 갖고 이런 식으로 계산은 되는구나 라고 아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건 이제 주택을 사고 팔 때,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전월세는 어떻게 되는가? 전월세도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V루가 함수가 똑같이 적용되는데, 약간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순수하게 전세인 경우도 있지만, 반전세라고 그러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요런 식의 거래가, 많아요. 이런 게 많고, 보면, 자, 보통 뭐 원룸 같은 데는 다 그런 식이죠.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럴 때 복비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중개수수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방법이 보증금하고 월세가 정해지면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계산해요.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월세가 전혀 없다. 월세가 전혀 없다. 뭐 이게 없을 수 있잖아요. 월세 없고, 자, 다른 거 뭐 보증금만 뭐 그냥 1억 내고 살 거야. 1억 내고 살. 그럼 보증금만 가지고 수수료를 이렇게 중개 수수료가 계산이 됩니다. 보증금만 갖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나는 이게
보증금은 이게 아니고, 보증금은 뭐 예를 들어 한 3천 정도인데 뭐 월세를 좀 내고 살 거야. 뭐 예를 들어 3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치면 이런 경우는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요. 그러면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이 금액을 기준해서 이거 플러스를 하냐면 하고 월세를 환산합니다. 월세에다 곱하기 100. 여기 나와있죠.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환산 보증금 계산하는데 단 여기에서 환산 보증금이 5천 미만이면 월세에다 70을 곱해줘요. 좀 줄여줍니다. 요게 그 혜택을 주는 건데 이렇게 줄여서 다시 이 조정된 환산 보증금을 기준해서 최종적으로 이 환산된 조정된 이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산한 수식을 보시면요, 앞에하고 똑같아요. 수식을 보시면, 자 이쪽에 갖다 한번 깔아볼게요. 자 똑같죠. V루값 함수를 썼어요. V루값 배가를 똑같았어요. 앞에처럼 똑같이. 자 보시면 뭐 지우고 계산할게요. 요거 지워버리고, 자 다시 V루값 찾고자 하는 값 어디죠? 조정 환산 보증금이죠. 자 이거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이 셀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여기에서 찾는데 자 몇 번째 요율을 찾죠? 요율이 컬럼이 하나 둘 세 번째죠. 컬럼 3번. 자 유사일치 추루입니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숫자니까 추루. 같은 값이 없으면 나보다 작은 값 중에 최대값 추루를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요율만 계산돼 있으니까 금액을 정해줘야죠. 금액. 조정 환산 보증금. 이 녀석을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앞에하고 이제 비슷한 게 적용돼. 매매일 때도 한도 계산했잖아요. 한도. 이거 이상은 받지 마라. 좀 이게 금액도 그 거래 금액도 작은데 너무 복비나 중개 수수료 많이 받아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이상 초과시키지 마라고 제한을 두듯이 이쪽 임대차 경우에도 제한을 뒀어요. 자 이거 이상은 많이 받지 말고 좀 조금만 받아 한 것이 이제 5천 미만, 그죠? 5천 미만이니까 4,999만 9,900 0원부터 요 사이에 있을 때 0.5%를 그 수수료를 받는데 20만 원 이상은 절대 받지 마라고 제한을 둬요. 한도로 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1억 미만이면 0.4%를 받아. 그 대신에 30만 원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받아. 나머지 금액은 없는 거로 해. 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적은 금액에 대해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정부에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요 부분,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이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고,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전세의 경우 월세가 아니고 그 전세 같으면 월세 빵으로 놓고 0원으로 놓고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서 이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서 이렇게 계산되고, 또 혹시 그 금액이 이 환산 보증금이 5천 미만이거나 또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을 이렇게 정하되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받지 못하도록 한도 금액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그 오피스텔 경우는 많죠. 요즘 오피스텔에도 보면 참 막 꽉 차 있어요. 그죠? 이게 역세권 같은 데 보면 뭐 그냥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중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받고 있어요. 오피스텔에게 매매 교환은 거의 없겠죠? 흔하지 않은데 이때는 0.5% 받는데, 주로 받는 임대차 경우에는 앞에 주택의 임대차하고 계산 방식은 같아요. 다만 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0.4% 받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쪽에 보시면 주택의 임대차 경우는 요율이 다양했잖아요. 여기 주택 임대차는 요율이 다양했습니다. 그죠? 요율이 0.5, 0.4 쭉 해갖고 6억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피스텔 경우는 일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얼마? 0.4%만 적용한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어떤 복비를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비라는 개념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엑셀에서 볼 때 이 복비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테이블의 요율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계산할 때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